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복과 부와 성공은 목표가 안겨주는 부산물일 뿐이다. 그것들을 목표 그 자체로 삼아서는 안 된다. 데니스 웨이틀리. 감사 스마일도 목표에만 일단 집중하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좀 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목표하는 그 방향으로 일단 천천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서도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또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목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목표만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데 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버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뭐 유튜버구나, 고양시 유튜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부동산을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벌써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드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제 관점이라든지 전문가 관점이라든지 또 실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전망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일보 기사 하나하고 그리고 헤럴드 경제 기사 이 두 가지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방송에 앞서서 감사스마일에게 메일, 그 다음에 카톡, 문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최근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다들 물어보는 첫 번째가 지금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느냐, 이겁니다. 먼저 그분들께 또 저의 또 꾸준한 팬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답변을 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한 팬분들은 제 방송을 꾸준하게 아침마다 방송하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쩌다가 제 방송을 클릭해가지고 또 검색을 하셨거나 아니면 추천 동영상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고양시, 삼성벨트, 덕양구, 일산, 킨텍스, 더 나가서 고양시, 특례시 전체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가 눈여겨보았던 그 집이 작년 12월이라든지 올 초보다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 정말 내 집을 샀다가 바로 3개월 있다, 6개월 있다 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2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2년 후에 2023년 6월 21일 기준으로 2025년 6월 21일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학봉 기자님의 부동산 봉다방 글로벌 집값 반등 논란, 빗나간 고금리 폭락론, 글로벌 집값이 급반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글로벌 집값 폭락을 주도했던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팩트 위주로만 가는데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많이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주택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폭락에서 상승으로 전망을 긴급하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14% 하락했던 캐나다도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5월 주택가격 지수 전월 대비 2.1% 상승했고요. 주택 판매량은 전월 대비 5.1% 증가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의 주택가격이 5월 3.2% 상승했다면서 2022년 2월 시장이 정점을 찍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7% 정도 집값이 떨어진 호주도 주택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17% 폭락했던 뉴질랜드도 4월 전달 대비 0.4% 올랐고요. 한국도 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1월, 수도권과 전국은 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은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상에 취약했고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고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더 떨어진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분들의 의견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은 저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미국 서부는 또 폭락이고 동남부는 또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2월과 3월 모두 상승했고요. 3월 지수는 2022년 6월 정점보다 3.6%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제가 왜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사례를, 캐나다 사례를 갖다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전망과 실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있다 보면 움직임이 저는 서울이 움직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또 서울이 3월달에 움직이면 이제 고양시가 넘어오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면 지금 뭐 6월이라든지 뭐 9월달까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3월달에 서울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그때만 해도 정말 급매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급매가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거의 한 5월부터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거래가 지수라든지 일단 매매 이런 통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6월달에 이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7월 말이나 8월달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저같이 현장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가장 쌌고 뭐 지금 1월, 2월달 비해서 지금 현재 6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세 가격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기준으로 파리 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 중반에도 있었어요. 뭐 내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억 중반 거의 없고 3억 후반에서 4억대까지 지금 매물이 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6월 기준금리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제 주택가격이 바닥을 찍고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 3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택시장이 펀더멘털을 회복하려면 19.5%의 하락을 경험해야 된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폭 하락 조기 반등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 집값 변동률을 갖다 좀 살펴드리면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 이후에 폭등한 후에 2022년 하반기 하락했지만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물론 뭐 다른 나라가 세계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뭐 스웨덴, 캐나다가 뭐 반등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반등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뭐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색해진 폭락 예측 도대체 왜 이랬을까? 글로벌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서 영국의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폭락할 수 있다고 봤지만 주택가격이 2019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작년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으로 2008년 리먼 쇼크처럼 집값 폭락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에도 글로벌 주택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2008년 리먼 쇼크 이후에 미국은 20%, 아일랜드는 50%까지 집값이 폭락했지만 침체기도 길었고 이번 하락장은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값 조기 안정화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의 중단.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2%대까지 내렸다가 작년 말 7%까지 급상승했고 하지만 올해 들어서 모기지 금리가 좀 하락세이면서 캐나다와 호주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 시기와 일치했고 골드만삭스는 주택공급 보조기라든지 팬데믹 기간의 초과 저축과 가계부채 감소, 또 이민의 증가 등을 조기 반등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반등의 비밀은 금리, 공급 감소, 이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삼성에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에 많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믿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편한 세상 이야기 아파트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남자, 한국인 여성, 또 아니면 반대로 한국 남성, 외국인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결혼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민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외국인들도 상당히 주택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통계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기 반등을 갖다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재작년, 2020년, 2021년처럼 그렇게 폭등하진 않겠지만 바닥은 저는 생각했을 때 찍었다. 그러니까 더블 딥이 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바닥을 갖다가 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더블 딥 가능성이 없나? 지난해 3월 기준금리 인상에
시동을 건 미국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시켰고 또 연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고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데 당분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한다라고 계속 뭐 시그널은 주긴 하지만 아직 인상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금리도 지금 계속 동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나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에 또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서울 아파트 작년 바닥이었을 때 11월, 12월 달에 많은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좀 표로 살펴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91년도, 그 다음에 98년도, 2012년도, 2022년 8월달 이렇게 4개의 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차 하락, 그 다음에 2차 하락, 3차 하락, 4차 하락이 있는데 1차 하락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 폭탄이 엄청 있었던 90년도 2기 신도시 이때 당시에 96년까지 약보합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때 신도시 1기 신도시죠. 죄송합니다. 200만 가구가 공급을 했었고 2차 하락은 다들 알고 계신 98년도 외환위기 때 14% 하락을 했는데 다음에 12% 급상승을 했습니다. 3차 하락은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제가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제가 내 집 마련을 해봤기 때문에 이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올 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급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 예상이 좀 맞았고 3차 하락은 2008년 7개월 하락 후에 반등을 했고 2010년 이후에 4년간 하락했습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아무도 그 누구도 집을 사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다주택자 중과 또 이제 양도세 면제라는 카드까지 했는데 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까지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았고 이때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신도시 입주 등 공급이 정말 급증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하락은 아직까지 4차 하락일지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금리 치솟으면서 2022년 하반기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하락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가 하락이다라는 말씀 전 드립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발로 하락을 했는데 미국이 세계 금리 세계 경제라든지 또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또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또 대출 규제 여기가 또 DSR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무리하게 또 대출을 갖다가 끼고 하셨던 분들은 또 급한 매물들 또 세금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4차 하락을 갖다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물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앞으로 글로벌 집값이 급반등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반등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금리 폭락론을 갖다 펼쳤던 주장을 했던 분들의 집값이 내년까지 하락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올 초에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또 올 하반기에 더블 딥이 온대 내년까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는 특히 7월 1일 이후에 대구 수서선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상승하는 게 급격하게 상승하진 않겠지만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고양시의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폭은 좀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헤럴드 경제 박일환 기자님의 하반기 집값 폭락 가능성 희박 역전세 최악이 아닌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리면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역전세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작년 12월만큼의 역전세가 최악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집값이 하반기에 지금 전반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부합을 가거나 약간 상승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일단 없고요. 금리 자체가 갑자기 또
지금 작년만큼의 그런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작년보다 올 전반기보다 올 하반기가 저는 경제적인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지금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전세라든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는 분들이 또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집은 필요하고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은 폭락 가능성이 좀 낮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역전세가 뭐 전세 반환 대출도 이런 또 DSR 포함을 안 시켜서 또 7월 1일부터 또 해주기 때문에 DSR 완화도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전세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최악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삼동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해 나가고 있고, 이제 덕은지구 입주 마무리가 되면 고양시가 입주 물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축에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고는 고양시의 올해 입주 물량은 덕은 삼정 그린코아 베스트 300세대 정도만 입주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원당형 롯데캐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축의 B1 이거 두 개 빼고는 장항지구의 입주 물량 빼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가서 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전세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하반기에 전세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물론 임대 3법 때문에 해가지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뭐 전세 가격이 4억인데 3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오늘 결론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신문 기사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고점 시기 전세 신규 계약이 19만 가구가 넘었고요. 수도권 평균 1억 원 이상 급락을 했는데 역전세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건 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 전세의 53%가 갱신 계약이 지금 돼 있다. 그리고 이미 전세가 많이 떨어져서 추가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또 DSR 완화라든지 정부 대응도 시장의 부담을 또 많이 줄여가고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신문기사 내용을 갖다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공포심리를 확산시키는 역전세난 우려가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당장 전세값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5월 중순 이후에 지난주 12일 기준까지 4주 연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갑 의원님께서는 역전세는 확산 우려라든지 전세값 추가 하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락하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값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결혼도 증가하고 있고 금리 안정 효과로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가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라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나 심화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팩트거든요. 지금 이제 빌라라든지 다가구의 전세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아파트 전세를 갖다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정부가 역전세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게 상당히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DSR 규제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적용하는 거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 리스크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또 김규정 소장님께서는 서울의 경우 입주량도 좀 줄고 있고 내년 이후에 수도권 다른 지역도 일부를 제외하면 주택 공급량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할 상황은 아니다. 전세값이 반등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역전세 위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희망하실 거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지금보다 더 낮아지길 희망하실 텐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내 집 마련 한 채는 필수고요. 내 집 마련 한 채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큰 문제가 없다. 정말 무리하지 않은 이상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대출을 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렸지만,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고양시에 5억대, 6억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도 있습니다. 준신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억, 6억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금 9억 이하로 나올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9억에서 이제 거의 12억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6억에서 아마 9억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벨트라든지 지축과 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 이하로 내 집 마련할 수 없습니다. 내 집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축과 덕은 향동, 그 다음에 삼성 원흥, 이런 쪽은 눈여겨보시고, 또 창릉도 민간 분양 9억 이하로 분양할 거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빨리 생각을 지우시고, 내 집 마련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집값 폭락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서두시란 말씀을 저는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3기 신도시라든지 일단 분양을 갖다가 기다려 보시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어떤 통계를 갖다 보는 눈을 본인이 전문가에게 물론 조언을 갖다 구하는 것도 맞겠지만 본인이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 나가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 스마일이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송들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20분이 넘었네요. 아무튼 감사 스마일은 내일 대전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는데 내일 방송은 제가 전날 녹화를 갖다 해놓고 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께 사랑과 존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